안녕하세요. 주주지혜입니다. 배당주 그리고 ETF 컨텐츠를 가지고 왔어요. ETF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고 실제로 배당주 ETF 리스트 보면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ETF가 뭔지 아주 간략하게 1분 동안 설명드릴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1분 후로 돌려서 계속 시청해주세요. ETF는 주식시장, 주식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펀드입니다. 그래서 펀드라는 거는 여러 가지 종목이 이제 분산 투자돼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 종목들이 뭐 주식 지수라든지 혹은 채권 지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카피해서 운용하는 인덱스 펀드의 원래 일종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규모가 가장 큰데 지금은 종류가 사실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수료가 낮은 거는 펀드 매니저가 어떤 뭐 알파를 창출하고 수익률 더 잘 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원래 기존에 있는 인덱스를 그대로 카피하면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낮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적은 돈으로도 여러 가지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펀드니까 가능한 거고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ETF 고르는 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산, 시장, 스타일, 유동성, 그리고 포트폴리오. 네, 이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가 ETF를 고를 때 이 5가지를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고르셔야 합니다. 하나씩 그럼 볼게요. 먼저 자산. 네, 어떤 자산에 투자할 것인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원래는 뭐 주식이 가장 많았고 주식, 채권 이 정도만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종류가 다양해져서 뭐 원자재, 부동산 등등 상당히 여러 가지 자산에 여러분들이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 시장. 한국에 투자를 할 건지 해외에 투자를 할 건지 이렇게 두 개로 갈리겠죠? 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시장이 가장 쉽게 다가오시긴 할 텐데요. 이 미국 ETF라고 하면 미국 시장에만 투자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인데 그 기초 자산이 그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게 미국일 수도 있고 유럽일 수도 있고 뭐 일본일 수도 있고 이머징 마켓일 수도 있고 매우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시장을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에 투자할지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시장에 투자할 때는 사실 뭐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향후 어디가 제일 좋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이제 본인이 하셔야 되죠. 지금까지는 미국이 굉장히 좋았는데 앞으로는 좀 이머징 마켓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머징 마켓은 아무래도 진짜 불안하다, 미국이 제일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판단에 이제 따라서 ETF를 고르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 이제 보셔야 될 게 스타일인데요. 스타일이라 하면 팩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ETF를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할 건지, 시장 전체라 하면 뭐 코스피 200 혹은 뭐 S&P 500 이런 식이 되겠죠. 네, 아니면 성장주에 투자를 할 건지, 가치주에 투자를 할 건지, 배당주에 할 건지, 중소형주에 할 건지, 대형주에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그러면 뭐 변동성이 낮은 종목에 투자를 하겠다, 혹은 특정 섹터, 뭐 리츠에만 투자를 하겠다, 뭐 오일 섹터에만 투자를 하겠다 이런 거, 혹은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 이런 것도 있죠.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는 장기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에요. 네, 위험도가 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이렇게 매매하실 분들에게는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펀드들이고요. 그거 하나 알아주시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이거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ETF를 투자할 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시가총액, 거래대금, 수수료, 트래킹 에러. 뭐, 사실 이 4가지가 다 서로 연관성이 높습니다. ETF의 규모가 크면요. 거래대금도 크겠죠. 큰 편이겠죠. 유동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수료가 낮은 편이겠고요. 그래서 아까 그 스타일에서 보셨지만 시장 전체 브로드 인덱스에 투자를 하는 ETF일수록 수수료가 낮은 경향입니다. 유동성이 풍부하죠. 유동성이 풍부할수록 무슨 얘기냐면 시가총액이나 거래대금이 높을수록 수수료는 대체적으로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트래킹 에러라는 거는 기초자산 인덱스와
네, 실제 이 운용되고 있는 펀드 간 괴리가 얼마나 벌어지느냐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뭐 유동성이 풍부하면 트래킹 에러가 좀 낮은 편이고요. 유동성이 낮으면 트래킹 에러가 아무래도 좀 크겠죠. 그리고 운용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타이거, 코덱스 이 정도가 이제 가장 큰 운용사고요. 미국에서도 반가드, 블랙락, 아이쉘, 스테이 스트리트의 SPDR 이렇게 세 개가 가장 큰 운용사고요. 그래서 이 운용사 이름은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 포트폴리오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포트폴리오 볼 때는 세 가지입니다. 구성 종목이 뭔지, 어떤 종목인지, 그 다음 리밸런싱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액티브 펀드가 아니고 패시브 펀드, 인덱스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대부분 인덱스를 그대로 따라가거나 혹은 이제 딱 룰을 정해놔요. 그래서 뭐 한 분기에 한 번씩 리밸런싱 이렇게 한다. 혹은 뭐 1년에 2번 혹은 1년에 한 번 포트폴리오 비중을 바꿔주는 거죠. 리밸런싱을 한다. 이게 보통 나와 있습니다.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게 시가총액 비중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모든 그 구성 종목이 동일 비중으로 되어 있는지 혹은 스타일 비중, 그러니까 뭐 배당주다 하면은 배당 수익률이 높은 거는 비중을 크게 주고 배당 수익이 낮은 건 비중을 적게 주고 이런 스타일 비중인지 요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이렇게 5가지 여러분들이 ETF를 고르실 때 이 5가지를 머릿속에 넣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ETF를 골라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오늘 주식에 투자하는 ETF를 고를 거예요. 그리고 시장은 해외를 볼 거고요. 미국이랑 유럽 그리고 아마 이머징 마켓까지 보고 싶어요. 다음 스타일은 저는 배당주를 볼 거예요. 배당주인데 뭐 고배당주도 있고 아니면 배당 성장주도 있고 그것도 좀 이따가 ETF 여러 가지 살펴보면서 고르도록 하고요. 자, 요 정도까지 생각을 한 후에 가봅시다. 여기 ETF.com 페이지 가셔서 ETF 채널에 가시면 디비던드 ETF 있어요. 네, 그래서 디비던드 ETF 채널에 가시면 쭉쭉쭉 내려가서 자, ETF 리저트 네, 배당 ETF에 총 148개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쭉 살펴볼게요. 자, 여기 티커가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 ETF니까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때 이름이 이거예요. STY.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티커가 다 숫자로 되어 있죠. 6자리 숫자. 삼성전자다 하면 005930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는 이렇게 영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펀드 네임, 요 앞에 SPDR 붙은 거는 여기 이슈와 발행처를 볼까요?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발행한 거, 브랜드 네임이 SPDR이에요. 그리고 블랙락에서 발행한 거는 뭐 iShare 있고요. S&P 디비던드 ETF. 자, 사이즈가 이렇고 이 다음에 나온 거는 수수료입니다. 지금 수수료를 보면은 얘네들 뭐 35bp, 39bp 이거 정말 낮게 나왔죠. 6bp. 이거는 보니까 이 찰스 스왑이라고 수수료를 이제 확 낮춰서 마켓 그 쉐어를 늘리기 위한 전략을 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수료가 많이 낮죠. 6bp면 정말 낮습니다. 네. 이 수수료는요 1년 동안 35bp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또 이게 그 일간으로 환산이 되거든요. 우리가 보는 뭐 투자하는 액티브 펀드, 뮤추얼 펀드 이런 것들 수수료가 뭐 1.5% 이상 가기 때문에 낮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3개월치 수익률인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세그멘트를 볼까요? 지금 쭉 보면은 다 US, 다 이제 US예요. 여기까지는 미국에 투자하는 거고 지금 여기 보니까 선진 시장인데 developed market, 선진 시장인데 ex-US, 미국 제외하고 미국 제외한 나라에 나는 투자를 하고 싶다. 미국은 지금 너무 비싼 것 같아. 올라도 너무 올랐어. 미국 빼고 나머지 투자할래. 나머지 여기는 나는 이머징 마켓에 투자를 할래. 이머징 마켓. 위스덤 트리는 그 스마트 베타 전략으로 스마트 ETF로 시장을 많이 선점했는데요. 특히 배당주 쪽에서
여러 가지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한번 쳐볼게요. 네네, 쭉쭉 내려서 여기 펀드 설명 볼게요. 자, 이런 말이 나오죠. 배당률, 일드가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 비중을 많이 주고 낮으면 비중을 적게 주고 그런 식의 비중을 정한 거예요. 아까 그 포트폴리오 얘기하면서 제가 비중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네, 다음 배당을 주는 회사들 어디 중에서 S&P 1500 네, 이러면 중형주까지 포함된 겁니다. S&P 500이 이제 대형주고요. S&P 1500 중에서 배당을 주는 회사들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비중은 어떻게 되느냐? 네, 배당 수익률 높은 거일수록 비중을 많이 주는. 자, 근데 어떤 또 회사들이에요? 배당을 주긴 주는데 20년 동안, 최소 20년 동안 계속 배당을 늘리면서 준 거예요. 이거랑 이거를 비교를 해볼게요. 노블, 이게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건데 수수료는 같아요. 35bp로, 그쵸? 그리고 여긴 볼까요? 자, 여기는 어때요? S&P 500 중에서요. 대형주 중에서만 뽑은 거예요. 그쵸? 대형주 중에서만 뽑은 거고 동일 비중이에요. 동일 비중. 아까는 뭐였죠? 네, 아까는 일드 웨이티드 비중이었죠? 네, 이거는 최소 25년 이상. 근데 이런 식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네, 이번엔 하나 또 더 봐볼까요? DGRO, 이거는 블랙락의 iShare에서 나온 건데요. 배당 성장 ETF라고 돼 있어요. 봐봅시다. 수수료가 8bps, 매우 낮죠? 자, 이거는요, 배당 성장률도 보고요. 네, 배당 성향. 그리고 비중은, 네, 배당에 따른 비중이죠.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한테는 비중을 더 주고, 배당을 조금 주는 기업한테는 비중을 적게 주는, 네, 비중이고요. 보면은 5년간, 네, 과거 5년간 배당이 증가했는가, 그와 동시에 배당 성향이 75% 이상인가, 이거를 보는 겁니다. 요거를 따라서 투자를 하는 펀드가 되겠어요.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 종목이 들어가 있죠. 480 종목. 네, 이번엔 쭉쭉 내려와서 여기 신흥시장을 봐볼게요. 이머징 마켓이 있는데요. 이머징 마켓은 어때요? 수수료가 좀 높은 편이에요. 네. 아무래도 미국 시장의 유동성이 가장 크고 시장이 가장 넓다 보니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쌉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50bp 나와 있는 게 미국 제외한 선진 시장이죠. 네. 신흥시장의 경우는 가격이 좀 더 비싸고요. 네, 그래서 혹시 영어 때문에 두려움이 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계속 똑같은 말,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네, 나중에는 눈에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위즈덤 트리 이머징 마켓 디비던드 인덱스라는 인덱스에서 상위 30% 배당을 아주 많이 주는 종목들을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이 펀드 자체가 이제 배당을 주거든요. 그게 4.92%. 상당히 높죠. 아까 미국 시장에서는 이게 2.몇 % 그랬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오늘 ETF 고르는 법, ETF를 고를 때 우리가 염두해야 할 점들 5가지 봤고, 그리고 실제로 ETF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디비던드 ETF 살펴봤고요.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읽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 네, 감사드리고요. 평화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또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